이분들 앞에서 국토부는 스스로 법을 해석하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부가 다시 입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법안 만들까요? 고자 합니다. 이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는데 자신의 집을 이제 팔으려고 해서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계약갱신 청구 시점이랑 비슷할 때 이 세입자가 나 더 살겠다. 다음 주인이 실거주라 하더라도 나는 더 있겠다 하는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가 가능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아마 지금 가능합니까? 그게 여쭤봅니다.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매 결국에 계약 그 소유주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유주가 결정이 현재 됩니다. 집주인이 아니고 예, 예. 다음에 오실 집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계약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거주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예. 실거주라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다음 집주인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법 소유주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까? 되니까. 예. 그게 법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임대차법에 의하면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압니다. 그거 보장되게 되어 실거주 있지 현 않습니까? 주인이 실거주일 예. 때만인데요. 그렇죠. 현 주인이 다음에 아니니까. 오실 분이 실거주라 하더라도 예,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법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 소유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법적 관계이니까 그거에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판단하는 말씀하신 거죠. 부분이 다음 오실 집주인에 대한 법안 어디에 있냐고요. 다음 집주인이 올 수 없다는 게 법안 어디에 있냐고요. 법에 무슨 다음 집주인이 어떻다 이렇게 규정되는 법은 없고요. 그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지 아니, 그게 마시고요. 아니고 지금 법에 의원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시니까 게 법이라는 분명히 게 말씀하십시오. 그 그게 법 법이라고 어디에 하는 있습니까? 게 법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집 소유주와 임차인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집주인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문의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응대합니까? 해설집을 내십니까? 저희가 자료를 냈죠. 그거는 법무부랑 함께 저희가 해석해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해설집을 내고 여의치 않으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또 해설집 내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랑 같이 공동으로. 지금 실거주 집 장만하며 계약했다가 못 들어가게 된 피해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이거를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그냥 집 사는 걸 포기하러 하던데 피해자분들 벌써 온라인에서 저희가 그 증언을 기사에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10년간 맞벌이하면서 세입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니 세입자분께서 우리도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없다 통보를 해서 두 아이가 있는 이 부모들은 당장 길에 나가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집을 못 들어가니까요. 평생 세입자였는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이제껏 세입자로 살았던 그 부부에게 살 집을 뺏는 법이 됐습니다. 2년을 더 월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유예기간 없이 실행하는 정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음 사례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임대인인데 암 선고 수술 받고 3개월 만에 전이가 돼서 얼마 못 산다는 의사님 통보에 내년 1월 전세 만기인 집을 팔아서 아내가 생활할 작은 돈이라도 남겨줘야겠어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매도하겠다니까 갱신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임차인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상속으로 넘겨야 하는지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상속세라도 낼 텐데 집도 못 팔고 너무 속상하다라는 그런 60대 이 분들의 목소리까지 1,000명 넘게 이 사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음에 보면은요. 이걸 여의치 않으니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더니 정부에서 한다는 말은 그냥 매수인하고 그리고 세입자하고 합의해라라고 이들에게 짐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다시 해석해 낸 거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냥 집 사는 걸 포기하십시오. 아니면 세입자가 내가 계약갱신 청구하기 전에 집을 사는 기막힌 텔레파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국민의 권리가 침해가 되는데 왜 정부가 이거를 무책임하게 해석을 하십니까? 혼란과 고통을 다 떠넘기고 국토부는 해석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입법 취지의 해석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집 장만해야 되는 이분들 앞에서 국토부는 스스로 법을 해석하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부가 다시 입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법안 만들까요?
저희는 지금 개정된 법안을 그 민원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준 아니, 일이라 어느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정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무슨 일이 있어서 국토부에 일일이 문의를 합니까? 이게 국토부가 법안을 만들든지 국민들에게 지금 이게 해설서도 또 안 되니까 분쟁이 나오고요. 그러면 해설서로도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쟁 조정이 가야 됩니까? 네네네. 예. 그럼 분쟁 조정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거기에서 서로 그 다음에 어떻게 선택합니까? 소송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집 없는 서민들에게 하루 종일 몇 년 될지 모르는 그 소송에 매달리라고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말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도 그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경우에 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서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되고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도 2년짜리 세를 끼고 집을 다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거래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이지 갭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세가 있는 집의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앞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자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 관계들이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 네. 네, 추가 질의하시고요. 네.